네, 지난 한 주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회도 급기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에 머리를 맞댔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 기구 출범을 수용했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법률상 이 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될 텐데요. 긴급 재난 문자만 보냈던 정부의 대응에 비난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법안에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난립니다. 예. 네. 그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마스크라도 좀 사달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예. 정부의 대책은 그래서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까지 이제 상당히 악화됐죠, 현재. 네. 근데 이제 살수차 동원해서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정도만 눈에 보이고 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상당히 비싸서 이거 거의 매일매일 갈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이제 저소득층한테는 이제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항의나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점점 더 커졌죠. 그런데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박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경우에는 이제 12개 시도에 이제 저감 조치를 일부 시행하고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런 기업들의 단속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운행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이제 되면 결국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네. 예산도 투입되고 또 적극적인 저감 조치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미봉책이라는 비난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네. 변호사님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이 한중이 이 환경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딱히 어떤 좀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중 그 환경 협력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때 중국에서 한 얘기가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미세먼지 그 공기 질이 40% 개선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대로다. 아니다. 만약에 중국이 영향이라면 중국이 개선되면 한국도 40%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 안 된 걸로 봐서는 한국 자체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영향이라는 것은 그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명백히 거기서부터 넘어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도 이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만 구축했지 미세먼지에 대한 그 중국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알맹이가 없는 그 협회의 아니냐 네. 이런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사실 이제 미세먼지 주범으로는 석탄과 경유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제재하느냐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떤가요? 그 대책은 이제 일부 나와 있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발전소는 2022년까지 6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의 그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이걸 조기에 좀 폐쇄하기로 했고 또 유엔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석탄 문제 이것이 그 미세먼지 주범이라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예. 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국민 생활에 위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미세먼지가 이제 국민들의 그 뭐 재산이라든지 또는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은 치명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실제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안개처럼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럴 경우에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고 또 결막염도 일으키고 또 여기에는 1급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금속과 같은. 그래서 뭐 노인이라든지 폐쇄성 뭐 만성 질환자라든지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건강에 해를 미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혈전을 만들게 되면 그럼 언제 어떤 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네.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지난 이제 그 3월 6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책 마련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라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그 노후 화력 발전소를 원래 계획보다 조기에 폐쇄시켜라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경유차 단속 기준도 강화하고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들 그 어린이집 네. 이런 경우에는 대형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해라. 예,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금이 없으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네. 국가에서도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추경 예산이라도 편성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좀 법으로 좀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조속히 좀 실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워낙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점이 이제 그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온 게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환경 미세먼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은 이제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 요인은 이제 사실은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네.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라든지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줄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 그래서 오부제가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건 이제 네. 결국 공공기관에서만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점점 결국 커져서 경각심을 갖게 이르니까 결국 조사 내용에 보면 그 10명 중에 8명이 이부제를 시행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 것이 네. 결국 인식의 전환을 갖고 왔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심각해지는 사태를 바라보면 결국엔 인간에 대한 환경의 역습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또 기독교적으로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환경을 개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 개발을 심하게 하면 후세대들이 개발할 그 환경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개발하되 이것을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처럼 네. 잘 개발을 하고 미세먼지 발생 같은 건 줄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결국은 육신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고 또 영혼이 병들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국가는 이 미세먼지를 그 국가 재난으로 사회 재난으로 인정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결국은 우리 국민이 그죠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쾌적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그런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다 해야 되겠죠. 네. 예. 자,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한 청지기의 사명도 저희가 잘 이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